결혼한 지 12년 차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주변에선 참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하지만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기도 하고 또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어머님과 대화도 잘 통하고 어머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셔서 오손도손 재밌게 지내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러울 뿐이죠. 저희 어머님은 아들만 셋이에요. 저는 그중 셋째인 막내 아들 며느리고요. 어머님 30대 중반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과부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혼자 힘으로 억척스럽게 키우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시장에서 전집을 하셨는데 워낙 성실하신 데다 맛도 있어서 장사도 잘 됐고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가게를 아는 분께 넘기셨는데요. 어머님 말은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이제 안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가게 팔아서 첫째 아주버님 도와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4년 정도 뒤에 살고 계시던 집을 팔아서 둘째 아주버님네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둘째 아주버님네와 합가를 하셨고요. 어머님은 평생 고생하면서 아들들을 키우고 그나마 남은 재산까지도 다 아들들에게 넘기신 겁니다. 하지만 막내인 저희 남편은요, 딱히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형들과 나이 터울이 좀 있는데 형들이 일하면서 저희 남편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마냥 착해 빠진 저희 남편은 이미 형들에게 도움 받을 만큼 받았으니 어머님이 형들에게 주는 건 당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저희 큰 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 다 집 잘 살아요. 자가에다가 평수도 넓고요. 반면 작게 시작한 저희 집은 방 2개짜리 전세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작은 작아도 저희 집도 천천히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보니 집안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어머님도 며느리들과 잘 지내고 특히 둘째 형님은 효부라고 소문날 정도로 어머님께 잘했거든요. 그때까진 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어머님이 집 한 돈을 작은 아주버님 댁에 드리며 합가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합가 후 초반 1년 정도까진 괜찮은 듯 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네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살림을 도맡아 하셨고 모두에게 다 좋아 보였죠. 그런데 1년 후 작은 형님이 일을 그만두면서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형님과 어머님, 너무 잘 지내는 고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만날 때나 가등했던 일이었나 봐요. 두 분이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형님도 본인이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니고 회사 사정상 거의 잘리듯 그만둔 거였는데 그 때문인지 엄청 날카롭고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툭툭 내뱉듯 말을 잘하시니 그런 게 다 상처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됐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머님 모시고 사내 못 사내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이 심해질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집까지 파셨는데 이 마당에 못 산다고 하면 어머님은 어쩌나 싶으면서도 또 작은 형님은 작은 형님대로 어머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잔뜩 쌓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람 성격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 같은 성격이 좀 직설적이시더라도 오히려 뒤끝없고 편하거든요. 하지만 둘째 형님은 어머님이 툭툭 내뱉는 말들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둘째 형님과 어머님 사이가 많이 안 좋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주버님이 술 먹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둘째 형님이 어머님이랑 못 살겠다고 난리라면서 안정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당분간 어머님 모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까딱하다간 이혼하게 생겼다면서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황당한 건 있었죠. 아주버님들 둘 다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어머님이 더 이상 줄 게 없는 신세다 보니 저렇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형들이라면 끔찍한 저희 남편에게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도와달라고 통 사정을 하시기에 제가 알겠다고 저희 집에서 당분간 모신다고 그냥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는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어머님을 모셔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함께 사는 게 뭐 힘든가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옷가지랑 필요한 짐들만 몇 개 싸서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머님 스스로도 너무 비참해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리 이런저런 변명을 해봐도 결국 작은 아들 내서 어머님을 내쫓은 모양새나 다름없었습니다. 큰아들네는 뭐 하냐고요? 큰 아주버님은 일 바쁘다고 집에 잘 안 계시고 큰형님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툭 하면 병원 가거나 집에서도 들어 누워 있다 보니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어머님은 쫓겨나듯 저희 집으로 오신 것에 대해 서러워하셨고 제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늘 꼿꼿하고 강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건 처음 봤네요. 저는 어머님 하소연도 들어드리고 눈물도 닦아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지겠지. 다시 예전이 사이좋은 가족으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아주버님네와 어머님이 완전 등을 돌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신 지 얼마 뒤 어머님의 생신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계시다 보니 당연히 생신상도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생일 때 다 모여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선물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온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둘째 형님과 어머님이 대면대면 해보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식사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앉혀두고 울분을 토하시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섭섭하다. 큰애 너는 사업자금 도와달래서 내가 가게 팔아서 도와주고 둘째 너는 아파트 중도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 집까지 팔아서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내가 돈도 없고 가진 거 없는 노인네라 그거냐? 어떻게 사람 단물만 빼먹고 이렇게 내쳐? 어머님의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을 1년간 모셨던 작은 형님은 그동안 어머님이 툭툭 내뱉으며 상처 줬던 말들을 열거하며 자기도 너무 섭섭하고 어머님한테 실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말들인데 작은 형님은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며 며느리며 도리어 더 섭섭하다고 난리를 치니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돈 받을 땐 서운한 거 하나 없더니 이제 와서는 서운한 게 막 생기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들과 형님을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어머님한테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톡 까놓고 어머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점점 언성이 커지다가 어머님은 결국 너네 내가 해준 거 다 도로 내놔라. 나 너네한테 준 거 아까워서 안 되겠다. 어머님 말에 큰 아주버님은 해주시면 뭘 얼마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미 증여한 건 끝이에요. 어머님도 적당히 좀 하세요.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말에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 제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들 그만들 하시라고 너무들 하신다고 한마디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막내 며느리다 보니 큰 소리 내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으니 아들들이고 며느리들이고 늙으신 어머님에게 정말 너무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한마디 했다고 형님들은 좋다구나. 너무하긴 뭘 너무해. 동서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난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게 우리 중에 어머님 안 모신 사람은 막내 동서밖에 없잖아. 큰형님도 결혼 초반에 어머님과 같이 살았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타겟이 저로 바뀌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형님은 그래, 그럼 이제 동서가 쭉 모시면 되겠네. 우리가 어머님한테 너무한다 생각하는데 그럼 본인이 더 잘 모시면 될 일 아니야? 그래, 그러면 되겠네.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받아먹을 땐 언제고 이제는 어머님을 무슨 헌 짐짝 취급하듯 저에게 떠넘기려고 합심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모시는 게 뭐라고요. 형님들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말렸고 그렇게 대판 싸움이 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더 이상 어머님께 찾아오지도 연락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예 왕래를 끊은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 잘못 키웠다고 서러워하셨고 저도 어머님이 안쓰러워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예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저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집안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공공기관 사무직 아르바이트 일을 구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아들을 대신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연세는 많으셔도 부지런하시고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라 집에 있으면 한시도 쉬지 않고 집안을 치우고 닦고 아들하고도 잘 놀아주셨어요. 저희 아들도 할머니를 몹시 따랐고요. 한창 개구쟁이인 아이를 키우는 집이 이렇게 깔끔한가 싶을 정도로 어머님은 부지런히 집안을 갈고 닦으셨는데 제가 쉬엄쉬엄 하시라 해도 어머님은 자기가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야 어머님 성격이 워낙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도 저희 집에 사시는 게 마냥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머님이 집안 살림 도와주시고 아이도 돌봐주시다 보니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어머님하고도 성격이 잘 맞는 편이었고요. 오히려 어머님을 모시고 살수록 1년 만에 같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친 둘째 형님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과 지내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병원에도 자주 가시고 약값도 점차 많이 들어가다 보니 생활비가 넉넉치는 않은 문제는 있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버는 건 끼케야 100만 원 남짓이고 남편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월급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았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부지런히 벌고 아끼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나중에 집도 이사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다 어머님에게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쪼달릴 때가 많았죠. 어머님은 병원비나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미안해하시며 자기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 말라고 어머님이 살림 도와주시고 우리 혜준이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시냐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편으론 앞길이 깜깜하고 나아질 길이 없는 경제 상황이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아이는 점차 커가고 돈 들어갈 때도 늘어났으니까요. 게다가 그냥 잊고 지내다가도 단물만 빼먹고 어머님을 버린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에 대해서도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맡겨놓고 생활비는커녕 어머님 병원비 한번 보낸 적이 없으니까요. 말은 어머님에게 섭섭하다 어쩌다 했지만 사실은 그런 구실로 그냥 어머님 저에게 떠맡기고 자기들은 편한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어머님 편들고 모신다는 이유로 은근 저도 따돌리더라고요.
다른 때는 왕래가 거의 없어도 제사를 지낼 땐 큰 형님네로 가거든요. 저는 솔직히 거기도 안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그래도 제사는 가라고 하셔서 저랑 남편은 갔어요. 제가 가면 저보고 은근히 어머님과 형님들 사이를 제가 이간질하는 건 아니냐 하고 저보고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뭐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간질해서 뭐가 남는다고 이간질을 하나요? 끝까지 저만 나쁜 년 만드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물론 저도 중간에서 어머님에게 형님들과 화해하시는 게 어떻느냐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이나 형님들이 사과를 해야지 무슨 화해냐고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근데 만만한 게 저인지 어머님 모시고도 욕 듣고 눈치 보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집 아이들까지도 제가 명색이 숙모인데 인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제사는 가기 싫지만 어머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면 어머님은 수고 많았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시면 저도 또 괜찮아졌고요. 가끔씩은 돌이켜보면 울적할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 편을 들었기 때문에 형님들과도 척을 지게 됐고 경제 상황은 갈수록 쪼들리고 긍정적으로 뭐든지 생각하는 저라도 때로는 가슴이 갑갑하고 힘들기도 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오손도손 사니 이것 또한 행복이다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갈 무렵 어머님이 하루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자기가 몸 상태도 안 좋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행여나 내가 떠나게 되면 그땐 방 서랍 마지막 칸에 꾸러미 넣어둔 게 있는데 그걸 열어보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도 그냥 그때 열어보라고 하시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냥 어머님이 정리하실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은 본인이 가실 날을 아셨는지 그 후 얼마 뒤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뇌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뇌출혈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수술은 힘들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어머님은 대학병원으로 간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빈소가 차려지고 아주버님과 형님들 찾아와 울고불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는 저는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살아생전 5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요. 아들들이 이렇게 많고 거기다 며느리에 손자들까지 많은데 오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우리 어머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좀 더 나서서 형님들을 설득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저도 어머님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떠나버리시니 마음이 참 서글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랍에 옷들을 만져보니 구석에 옷으로 칭칭 감아놓은 꾸러미가 있더군요. 이건 도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꼭 저만 보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그 꾸러미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꾸러미를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억 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꾸러미 안에는 하나에 30도는 넘어 보이는 커다란 금두꺼비가 3개나 들어있었거든요. 이런 거 TV나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크기도 얼마나 큰지 너무 신기하고 진짜 이게 금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런 걸 들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언제 사신 건지 왜 이렇게 숨겨둔 건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꾸러미 안을 뒤적거려 보니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내 막내 며느리 양이 보거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마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는데도 나를 극진히 모셔주고
늘 옆에서 내 마음을 달래주어서 참 고맙다. 큰애와 둘째 다 나를 버려서 마음이 너무 서글펐는데 너희만은 나를 잘 보살펴 주었구나. 내가 남은 거라곤 이것뿐이다. 가게 정리할 때 큰맘 먹고 산 것들이다. 원래는 나 세상 떠날 때 아들들 하나씩 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세 개 다 너랑 석규가 가지거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랑 석규 살림에만 보탰어야 한다. 어려운 살림에 더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 그동안 나 모시고 사느라 그간 수고 참 많았다. 고맙구나. 몸 건강해라. 그 편지를 읽은 저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에게 상처받은 어머님도 너무 안쓰럽고 내가 그렇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꽁꽁 싸매어 두신 마지막 선물을 저에게 이렇게 주고 가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도 죄송했거든요. 저는 펑펑 울며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도 꾸러미 안에 금두꺼비를 보더니 엄마를 목 놓아 부르며 엉엉 울더라고요. 당연히 아주버님들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소중히 잘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생각입니다. 갖고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요. 어머님이 떠나시는 길에 너무 과분한 선물을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신 어머님,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배신당해서 많이 슬퍼하셨지만 제가 그래도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드린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형님들과 척을 지더라도 어머님 편에 서고 어머님을 위로해드린 거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고요. 이제는 돌아가신 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들이나 좋아하시던 공원 같은 곳을 지날 때면 한 번씩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머님 떠난 그곳에선 걱정 없이 늘 편안하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